겉에가 빨간색으로 되면 이제 녹화 시작되는 거거든요. 됐고. 자, 지금 43회면은 지난 시험 여러분들이 12월 5일날 보실 시험이 44회이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봤던 시험 문제 이론부터 정리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43회고요. 이론평가 1번부터 10번 문제까지는 재무회계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까지는 5문제가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을 때 1번은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할게요.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라고 물어보고 있죠.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인데 1번 보기를 보시게 되면 자본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본 크기, 자본 변동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는데 대부분 시험 문제 나올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재무제표에 대한 걸 먼저 물어봐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대한 거, 재무제표 5가지는 우리 예전에 배웠었죠. 재무제표에 5가지는 뭐가 있다 그랬었냐면 첫 번째 재무상태표, 그죠? 가장 원론적인 거 물어봐요. 이 두 번째에서는 손익계산서 있었고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아마 알려드렸던 것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현금 흐름표 있다고 배웠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자본 변동표. 마지막 5번째로는 주석 이렇게 있다고 그랬었죠. 이 재무제표 5개 중에서 지금 1번 문제는 손익계산서에 대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이 4개는 어차피 재무제표 중에 하나씩을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자본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겠어요? 자본 변동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건 맞는데 또 수익과 비용은 총액주의 얘도 맞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만 보고해야 된다.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자가 들어간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난번에 뭐라고 설명해 드렸었냐면 우리 재무회계는 총액주의를 갖다 사용하기는 해요. 총액주의에 해당되는 계정은 뭐가 있느냐? 자산하고요. 부채 같은 경우도 총액주의로 기록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 계정하고 그다음에 비용 계정도 총액주의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이라고 그랬었지. 얘가 무조건 모든 걸 다 그런 뜻은 아니랍니다. 근데 여기 하나 계정이 빠져 있죠. 자본 계정은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거, 허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자본 계정 배울 때 앞에 발생한 것 중에서 주식 발행의 초과금이라든지 감자 차익이라든지 이런 계정이 있었으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있으면 그게 먼저 없앴죠. 상계 처리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본은 총액주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일정 기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기업 실체에 대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지금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손익계산서를 대표하는 항목들이에요. 용어들. 현금 유입과 유출. 아니죠. 쏘리. 현금 유입과 유출에 대한 거는 여기 재무제표에서 어떤 거 있어요? 현금 흐름표 있죠. 얘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거는 현금 흐름표를 설명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회계 기간이라고 나와 있고 경영 성과 이거 많이 봤던 거죠. 그죠? 손익계산서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여기 이제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 그다음에 수익 창출 능력.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길거리에 왜 사람들이 줄 서 있을까? 줄 서 있는 거 보고 여러분 대박 그러잖아요. 그거 예를 들어 드렸던 항목이랍니다. 그래서 4번이 지금 여기서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을 제일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 써놓은 것들도 우리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답안지 보시게 되면 또는 여러분 교재에서 답안 해설 나와 있는 것들 있죠.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꼬박꼬박 다 읽어보세요. 문제 답만 체크하고 풀면은 실력이 안 늘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뭐가 답이고 뭐가 답이 아닌 거고 뭐가 차이가 있고 뭐가 틀렸고 하나하나 자꾸 분석하면서 보시면은 복습도 많이 되고 실력도 부쩍부쩍 느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처리 시 대변의 재무상태표 기존 과목이 나타나는 거래가 아닌 것은?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변을 물어보고 있죠. 얘는 지금. 그죠? 회계 처리할 때 대변의 재무상태표 기존 과목은 어떤 거여야지 되나요?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자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채라든지 자본 기존 과목이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분개를 하지 말고 아니면 해드리는 게 좋겠네요. 1번 기말 결산 시 특허권에 대한 무형자산 상각비. 이건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용어까지도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무형자산에 대해서 상각할 때에는 이렇게 상각하기로 했었죠. 차변에 감가상각비라는 용어 사용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쓰셔야지 돼요.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 그래서 10만원 이렇게 될 것이고, 대변에 무형자산은 직접법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특허권이라고 그랬으니까 특허권 이렇게 써주시고 10만원 이렇게 직접 차감을 해야 되죠. 그럼 특허권은 뭐죠? 무형자산이죠. 그럼 여기 자산 기존 과목 쓰였네요. 대변에 1번은 저기 잘 쓴 거죠. 두 번째 거는요. 두 번째 거를 보시게 되면은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대금 5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그럼 얘는 안 봐도 대변에 보통예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잘 쓴 거죠. 근데 외상으로 매입한 걸 갚았다면 외상매입금이겠네요. 그래서 외상매입금 500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여기 보통예금 해놓고서는 5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여기 대변에도 마찬가지로 자산이 왔으니까 맞고요. 세 번째, 외상매출금 500만 원을 어음으로 받았다. 그럼 외상매출금은 받았으니까 대변에 가겠죠? 그럼 얘도 대변이 외상매출금 자산이니까 얘도 맞는 거겠네요. 그죠? 그래도 한번 써보죠. 차변에는 어음으로 받았으면 받으러음 해야 되겠죠? 받으러음 금액은 500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대금으로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 해서 500만 원 이렇게 하면 얘도 맞는 거죠.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4번은 어떻게 됐길래 저기 대변에 어떤 게 맞는지 봐야 되겠죠. 구입할 때 전액 비용 처리한 소모품에 대해서, 그럼 얘는 비용 처리법이죠. 그죠? 비용 처리법에 대해서 기말 결산할 때 미사용액이 1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미사용액은 지금 소모품은 자산 계정이잖아요. 남아 있다면서요. 그러면 얘 소모품이니까 차변에 소모품 남아있는 거 얼마? 10만원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대변에는 처음에 다 비용 처리를 해버렸으니 비용처리법으로 비용은 그만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모품비 이렇게 해서 10만원. 그럼 얘만 대변에 비용 계정인 경우고 나머지 건 재무상태표의 계정 다 맞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 놓은 거랍니다. 근데 이 문제 있잖아요. 한 문제 갖고 난이도가 좀 높아.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푸는 요령 중이에요. 문제 1번, 2번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뒤에부터 푸세요.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처음 시험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멘붕 주는 문제들 우리 수능 볼 때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좀 어렵다, 말이 길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15문제 중에서 쭉 훑어보면서 빨리 풀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있죠. 걔부터 정답을 먼저 찾으세요. 시간 끌지 말고. 아시겠죠? 이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이런 걸 하나하나 분개하면서 생각해 보셔도 되는 거니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기말 상품에 대해서 기말 재고액을 갖다가 구하래요. 근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총 매출액 나오고 환입 나오고 막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떤 문제인가? 기초 재고액, 단기 매입액. 제가 지난번에 문제 설명해 드렸던 세트 문제 나온 거예요. 매출원가 구하는 세트 문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 놓고요. 여기 계정 이름은 상품 계정이 되겠고요. 제가 요거 계산하고 쓰는 방법 한 번만 잘 봐두시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그려놓고 여러분들 똑같이 연습한 다음에 이렇게 푸시면은 금액 정확히 계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상품 계정에 기초 상품이 있겠죠. 그래서 기초 상품 재고액은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있네요. 그죠? 기말 상품 재고액 있나요? 지금 기말 상품 재고액은 물어봤죠. 기말 재고액 얼마냐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지금 그 금액을 여기다 구해야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 단기 매입액 여기 있고요. 여기다 써놓고서는 세트를 다 써놓고서는 하나씩 풀어볼게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매출 총 이익이 나온다 그랬고, 여기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나온다 그랬었죠? 근데 이것까지는 지금 현재 필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매출액은 총 매출액이 먼저 나오니까 얘는 옆에다 써놓을게요. 총 매출액에서 매출액은 얼마라 그랬냐면요, 60만원이라 했거든요. 총 매출액이 나왔다는 것은 총 매출액에 대한 매출 환입이라든지 즉 반품이요,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있으면 빼줘야 된다 그랬죠. 왜? 여기 나와 있는 매출액이 순매출액을 기록하라고 우리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 매출액에서 여기 매출과 관련된 거 매출 환입이 있죠. 매출 환입은 얼마랍니까? 5만원 마이너스 5만원 해주시고요. 매출하고 관련된 거 또 뭐 있어요? 매출 관련된 거 총 매출액 매출 없죠? 매입 환출, 그럼 매입이니까. 그럼 됐네요. 그럼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얘 빼게 되면 순매출액은 얼마가 되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순매출액은 55만원. 그죠? 이 순매출액이 어디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 순매출액은 여기다 써주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지금 계산한 대로 55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료 또 뭐 줬어요? 매출 총액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매출 총액 여기 있네요. 거기다가 똑같이 매출 총액 15만원 이렇게 써주게 되면 55만원에서 무엇을 빼면 여기 15만원이 나오겠습니까?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로 계산돼요? 계산 다른 거 안 해봐도 40만원 되겠죠? 그죠? 40만원. 그럼 이 40만원은 어디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원래 매출원가 여기서 계산했던 거죠. 여기 금액 벌써 가르쳐주고 있네요. 여기서 계산했던 거 매출원가 40만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매출 총익, 그 다음에 상품 매입시 운반비 나와 있네요. 기초재고액도 써줘야겠다. 기초재고액은 20만원. 이렇게 하나씩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매출원가 기말재고액을 구하려면 지금 세 가지 숫자를 알면 얘는 자동 구해질 텐데, 이제 뭐 남았어요? 매입액 남았죠. 그럼 매입액도 보니까 단기 매입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단기 매입액은 4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40만원 쓰려고 했더만 여기 매입 환출도 있죠. 매입 애누리도 있어요. 이거 다 빼줘야 되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단기 매입액은 총 매입액을 의미하는 거죠. 그 또 뭐도 있어요? 상품 매입할 때 운반비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매출액은 구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매입액을 구할 거예요. 매입액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 의미가 얘는 총 매입액이에요. 총 매입액은 얼마라고 알려줬냐면 40만원이라고 이렇게 알려줬고요. 여기서 빼야 될 것은 여기죠. 운반비는 더해줘야 되죠. 여기는 부대비용이니까 운반비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만원이라고 얘는 더해주고요. 그다음에 빼줘야 될 거는 매입 환출, 얘는 빼줘야 돼. 얘는 반품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빼기 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또 뭐도 빼줘야 돼. 매입 애누리도 있대요. 그럼 매입 애누리도 빼주세요. 매입 애누리도 빼주게 되면 여기서 금액 얼마? 10,000원. 또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그냥 순 매입액이 된단 말이죠. 순 매입액은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20,000원이면 똥치면 4만원 되겠네. 40만원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계산한 순 매입액이 어디로 가야지 돼요? 얘가 어디로 가기는요? 얘가 바로 여기로 가야 돼. 단기 매입액으로. 그래서 단기 매입액은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예, 40만원이요. 됐죠?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거에서 얘 빼주면 얘가 기말재고액이죠. 기말재고액은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만원 나오겠네. 20만원. 그죠? 제가 지난번에 이거 설명할 때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상품 계정하고 여기 손익 계정 얘네들은 세트 메뉴로 나와서 숫자를 갖다가 어떤 걸 빼놨을 뿐이지 푸는 요 내용 문제는 다 똑같아요. 그럼 결국은 요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고 못 풀고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지난번에 했던 문제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시험 문제를 똑같이 냈던 거죠. 앞으로 풀어보는 문제에서 계속 이 문제 물어봐요. 기말재고액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매출액도 물어보고 매출총액도 물어보고 단기 매입액도 물어보고 근데 여기서 해놨던 거 요 룰만 잘 기억하시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요 관련된 문제는 이 한 문제 갖고 연습만 하셔도 틀릴 문제가 거의 없으실 거랍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4번 문제는 비품이래요. 비품은 사용 목적이니까 이 유형 자산이겠네요. 유형 자산에 대해서 2020년도 결산 후 장부 금액을 물어보고 있네요. 장부 금액이 뭐예요?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주고 그런 다음에 장부 금액이 나오죠. 그거 알고 있는지를 갖다가 물어본 거랍니다. 일단 얘도 복습하는 겸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다 써볼게요. 지금 취득원가부터 결정해야 되겠죠? 취득원가는 얼마래요?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5년.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10만원이라고 전 여기서 주어졌으니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뭘로 한대요?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됐죠? 자, 근데 뭐라 생각하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그죠? 뭐라 생각을 할 이유가 있나? 2020년도 18월. 여기는 말은 월할 생각한다 그랬는데 여기 취득일이 1월 1일이죠. 2018년도. 그죠? 그럼 2018년도 한번, 2019년도 한번, 2020년도 세 번을 갖다가 해야 되겠네요. 자, 우선 지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려고 한다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는 빼줘야 되죠.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계산돼요? 90만원이 계산되죠. 그죠? 내용연수는 5년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럼 1년 매년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계산되겠습니까? 515 하고 40이면 58, 40 18만원씩 되겠네요. 맞나요? 18만원 될 것이고요. 지금 얘가 몇 년도 거예요? 2018년도 12월 31일 날 이렇게 계산되겠죠? 한번 두 번째에도 똑같이 90만원 해주고 똑같이 5년 해주면 두 번째에도 18만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알 수 있죠. 2000 손가락으로 잘 연도수 해셔야 돼요. 두 번 했죠. 근데 얘는 지금 몇 년도 거 물어보고 있어요. 2020년도 거 결산 후라 그랬죠. 여기 2020년도 12월 31일 날 또 18만원 했겠죠. 그러면 우린 간단하게 감가상각비 그 누계액 3년치 합친 거 270만원인 거 알 수 27만원 90만원 맞나? 얼마지? 18만원 곱하기 3 18만원 곱하기 3 하게 되면 54만원 맞죠? 그래서
정액법이니까 매년 감가상각비는 1년치 18만 원이 될 것이고요. 여기 지금 우리 3년치죠. 이거 잘 계산해야 돼. 손으로 이렇게 꼽아가지고 3년 해주게 되면 54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물어본 대로 아까 또 설명해드린 대로 해보자고요. 여기는 비품 취득원가는 100만 원, 재무상태표 이렇게 기록되겠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로 계산된다? 54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뺀 금액, 얘를 우리는 장부가액이라고 불러요. 장부가액은 얼마가 남겠습니까? 46만 원만 이렇게 남겠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얘 물어본 것은 장부가액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었잖아요. 그죠? 얘가 답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뭐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한번 다시 쭉 해봤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문제 많이 물어보는 게 요 표예요. 표.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중에서 뭐를 갖다가 지금 모른다고 내놨던 거였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만 계산을 해보라는 거였었죠. 정액법으로. 예, 문제는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부대비용 물어보고 있는 거죠. 1번 토지를 취득할 때 납부한 취득세 부대비용 맞죠? 또 뭐 있었어요? 등록세 이런 거. 두 번째,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거기서 세금이 이렇게 재산세 나오면 얘는 세금과 원가라고 그랬었죠. 얘는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물 운송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 과정이니까 취득 과정하고는 상관없죠. 여기서 자동차 보험료, 보험료라는 기준으로 했을 것이고요. 네 번째, 얘도 또 사용이라잖아요. 그럼 얘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죠. 부품 교체했을 때 부품 교체한 걸로 해당되는 거 썼겠죠. 그죠? 취득 과정이 아니란 뜻이에요. 해당되는 답은 1번밖에 없네요. 되셨죠? 근데 얘네들 지금 계정, 여기 유형자산 그 재무상태표에서 각각의 계정들을 계속 물어봐요. 손익계산서의 계정은 잘 안 물어봐요. 왜? 손익계산서의 계정들은요, 실무할 때 거기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는 증빙서류로 주로 시험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여기 회계 이론 문제에서는 주로 재무제표에 대한 거, 재무상태표에 대한 것 중에서도 각 계정들 거, 그래서 그 계정들을 지난번에 암기해 놓으라고 말씀해 드렸던 게 바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이번에는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6번 문제는 자본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자본의 분류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본 나왔으니 또 한번 연습하고 가야 되죠. 우리 자본 계정, 지금 우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자본 계정은 여러분이 꼭 암기하고 계셔야지 문제 맞히는데 아주 금방 맞힐 수 있어요 라고 제가 했잖아요. 자, 첫 번째 뭐 있었어요? 자본금 있었죠? 자본금은 어떻게 표시하라 그랬어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하라 그랬죠? 자, 근데 이거 자본금은 언제 써요? 주식을 발행했을 때. 주식을 발행하면 증자죠. 그러면 대변에 자본금 써야죠. 그 다음에 시중에 유통 중인 주식을 사갖고 우리 회사 주식을 사서 소각이란 말 써야 된다 그랬죠. 소각 그러면 감자죠. 이때만 자본금이 쓰여요. 주식을 발행했을 때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때 쓰입니다. 설명 한번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뭐 있었어요? 자본 잉여금 있었죠. 자본 잉여금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 있었나요? 첫 번째, 주식을 발행했을 때, 잉여금이라는 건 뭔가 남았다는 뜻이잖아요. 주식을 발행했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죠. 두 번째로는 뭐 있다 그랬었죠? 자본을 감소시키고 감자 차익이 있었다 그랬고요. 세 번째로는요, 자기 주식을 처분했을 때 이익이 생길 수도 있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있게 됐다 그랬었어요. 세 번째는 뭐 있었나요?
자본 조정이 있었죠. 자본 조정에는 위에서 얘기했던 주식에 대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면 반대로 주식 할인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감자 차익이 있다면 감자 차손도 있다 그랬었죠. 세 번째는요. 자기 주식을 처분했는데 이익만 날까? 얼마나 좋아?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있다 그랬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끼워넣은 차례죠. 아무것도 안 하고 유통주인 주식 사갖고 와서 보이고 있다면 자기 주식이라고 쓰면 되죠. 근데 주식 뭐 나온다고 거래한다고 무조건 저기 단기매매 증권만 쓰시면 안 돼요. 이건 단기매매 증권은 타회사 주식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고, 근데 우리 회사 주식을 사왔을 때는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있다 그랬었나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있다 그랬었죠? 여기도 세 가지 계정이 있었어요. 뭐뭐 있었나요? 첫 번째는 자산 재평가 잉여금이 있었죠. 두 번째는 여기선 뭐가 있었나요? 자산 재평가 잉여금하고 두 번째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에요. 평가예요. 평가 손익 있었고, 세 번째는 그쵸, 해외 자산, 얘는 환산이라는 용어 쓴다 그랬죠. 환산 손익 계정 이렇게.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익 잉여금이 있었어요. 이익 잉여금은 자세히 뭐 다 설명을 해드렸지만 일단 두 개만 그때 적어드렸었죠. 전기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하고, 그쵸,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 단기 순이익, 법인에서는 단기 순이익이 저 꼬마리 맨 끝에 있네요. 그죠? 자, 이 계정을 여러분이 맘먹고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 찍어 놓은 걸로 외우시게 되면 이거 하루 제가 뭐 한 번 볼 때 몇 초 보라 그랬어요? 20초 놓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 대여섯 번 보고서 자꾸 외우려고 하면 금방 외워져요. 자, 이렇게 이제 외운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본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주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받았다는 뜻이죠. 주식을 여기 뭐라는 용어가 나와요? 발행이라는 용어 나오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더 크다면, 주식 발행이 액면 금액보다 크면 우리한테는 이익이죠. 주식 발행하고 이익 생기는 거 계정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그래서 여기 그 얘기를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본잉여금인 거 금방 알잖아요. 이건 주식 계정을 안개했다면 얘는 저기 주관식으로 나와도 쓸 수 있는 판인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주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주식을 또 발행한대요. 주식의 발행 금액이 액면보다 작다면 그게 뭐라고 불러요? 주식 위에 주식 발행 초과금 있으면 얘부터 먼저 상계 처리해야 되죠. 그죠? 상계된 잔액이 모자르다면 주식 할인 발행으로 처리한다는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어디 계정에? 자본 조정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것만 보고서도 답은 벌써 나왔어요. 이 문제 계정만 암기되어 있다면 이건 완전히 거저먹는 그 문제가 될 수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회계 1급에서는 FAT 1급에서는 계정에 대한 걸 주로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계정에 구분된 요것만 정확히 잘 암기하고 계시면 점수 따기가 아주 수월한 과목이라는 뜻이랍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는 단기의 지출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판관비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네요. 판관비, 자 한번 볼까요? 상품 매입할 때 운반비, 얘는 어디로 들어가죠? 얘는 상품으로 처리해야 되죠. 비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부서 회식비, 이거는 복류생비죠. 복류생비는 당연히 판관비죠.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품 매출할 때 운반비는 운반비라는 기종으로 별도로 써줬죠. 얘는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우리 영업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럼 두 개밖에 없네요. 30만원, 20만원, 합치면 50만원 되죠. 이렇게
비용도 구분할 수 있는 문제도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늘 얘기했던 판관비와 영업과 관련된 영업 외 비용인지 그거 구분할 수가 있다면 이런 문제도 아마 금방 마실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말에 인식할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얼마입니까? 한번 문제는 볼게요.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하기 전에 기말상품 재고액이 10만원이랍니다. 그리고 기초 재고자산의 평가충당금 잔액은 8천원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말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치는 7만 2천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래? 자, 이런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되려나? 이렇게. 자, 여기 기말 재고가 지금 10만원어치 있었대요. 근데 이 기말 재고에서 지금 현재 시장의 그 가격, 즉 평가를 해봤더니 시장에서의 가치가 시장 가격으로 따진다면 이 10만원짜리가 지금 7만 2천원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7만 2천원이 됐다 그러면은 요 사이에 금액이 차이 나는 금액이 있죠. 여기서 요것만 봤을 때 얼마가 손해예요? 어디 갔어? 지금 손해본 거는 순수하게 2만 8천원이 지금 손해란 말이죠. 됐나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기말 그 재고자산의 그 평가 손실은 우리 장부가액과 시장 가격을 비교했을 때 시장 가격이 더 낮다면 그 차이 나는 금액 비용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걸 저가법이라는 용어로 사용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28,000원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렇게 손해날 걸 대비해서 전년도에 평가 충당금을 8,000원을 갖다 지금 갖고 있더란 얘기예요. 대손 충당금 갖고 있으면 걔 먼저 사용했잖아요. 그쵸? 그럼 8,000원이 있으니까 여기 올해 전체 금액 차이난 28,000원 중에서 얼마는 빼줘야지 돼요. 평가 충당금이 있으니까 이걸로 차감을 하겠죠. 돼요? 그리고 이번 올해 손실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만원. 근데 여기서 설명 나온 거 이렇게 설명을 답안지처럼 해드리게 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방법을 좀 바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 범위 내에서 지금 하나 참고로 설명해드리면 여기 지금 기초 재고자산의 그 평가 충당금 잔액이 8,000원 남아있었다 그랬죠.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고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이 해를 2020년이라고 좀 가정을 하고요. 얘가 몇 년도? 2020년도 며칠날? 12월 31일날 이렇게 평가한 거라고 가정하고요. 8,000원째는 2019년도에 12월 31일날 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가격의 차이가 8,000원이 있었으니 그때 분기는 어떻게 처리를 했었을까? 우리가 배운 대로 재고, 자산, 평가, 손실 이렇게 썼겠죠. 평가 손실 얼마로? 8,000원만 있었다고 하니까 비용으로 8,000원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썼을까? 바로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해서 8,000원 똑같이 이렇게 지금 써놓은 상태였었는데 지금 올해 또 얼마가 더 내려간 거예요. 금액이 2만원어치가 더 내려갔죠. 그죠?
두 개 합쳐서 지금 28,000원이 지금 벌어진 거야. 지금 회복을 했다 못했다. 못하고 또 떨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2020년도에 회계 처리를 만약에 해주세요 한다면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차변에 재고 자산 평가 손실 얼마? 2만원만. 대변에다가는요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얼마? 2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거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죠? 그래서 지금 재고자산에 대한 금액 요런 상황을 갖다가 2만원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저가법을 적용합니다 얘기했었죠. 저가법. 근데 만약에 기말재고보다 시장가격이 더 높을 때는 평가한다 안 한다? 그때는 안 한다 그랬어요. 언제만 한다? 저가법의 말 뜻이 시장가격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말재고보다 가격이 더 낮을 때 이렇게 기록하는 방법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됐어요. 이 정도까지만. 근데 모르긴 몰라도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처음 배우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아직도 많이 낯설은 계정 과목이긴 하겠지만 한 번, 두 번 자꾸 배워 놓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 9번 문제 볼게요. 이 9번 문제에서도 보면은 10번 문제까지 있는데요. 대부분 문제가 그 기말 결산분기가 문제가 꼭 나오더라고요. 기말 결산 결산 수정분기라든지. 자, 한번 이것도 보죠. 1월 1일 사무실에서 사용할 복사용지 10만원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소모품비로 전액 비용 처리했대요. 그럼 얘는 비용 처리법이죠. 그럼 비용 처리법이면 우리 배운 대로 제가 한번 똑같이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그럼 비용 처리법이면 복사용지니까 소모품비로 10만원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지금 뭐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랬으니까 현금 1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기말에 소모품 사용액을 가르쳐주고 있네요. 그죠? 소모품 사용액은 얼마치를 사용했대요? 7만원어치 사용했대죠? 그죠? 그럼 여기 화면만 보세요. 소모품을 7만원어치 사용했다면 비용 처리가 7만원어치만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비용 처리 지금 얼마 돼 있어요? 그럼 3만원 빼주면 되죠? 소멸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10만원어치 지금 사갖고 왔는데 비용 처리 다 했대요. 그러면 남아있는 소모품은 얼마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3만원어치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10만원어치 사갖고 온 것 중에서 7만원어치를 사용했다니까. 그러면 차별에다 소모품 남아있다니까 소모품은 자산이잖아요. 여기다가 3만원 이렇게 쓰고 대변에다가 소모품비 빼주면 되죠. 소모품비로 해서 3만원 이렇게 쓰면은 얘도 결과가 똑같죠. 그죠? 어떤 게 편해요? 비용 처리법을 했을 때는 팁을 드린다면 비용 처리법을 했을 때는 소모품 미사용액 남아있는 거 있죠. 자산이니까 그거 쓰고 그 금액 똑같이 비용 빼버리면 돼요. 비용 처리법일 때는 비용을 빼줘야 돼요. 오케이? 근데 자산 처리법일 때는 옆에다 비교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어떻게 차이가 나나? 차변에 소모품으로 이렇게 기록했대요. 처음에 샀을 때 10만원. 대변에다가는 물론 현금을 샀겠죠. 그죠? 자, 그리고 기말 분기를 갖다 해보라는데 지금 소모품은 지금 하나도 사용이 안 됐었죠. 근데 연말에 가니까 소모품을 사용했다면 7만원어치 사용했다면 소모품이 감소했겠죠. 그럼 소모품을 빼줘야 돼요. 쓴 만큼. 그리고 여기 지금 계정을 봐요. 비용 처리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무조건 자산 처리법일 때는 여기 비용이 와야지 돼요. 비용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자산을 사용한 것만큼. 그러니까 여기 차변에 지금 소모품비 비용 처리해야 될 건 7만원이니까 7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산은 얼마만큼 사용했대요? 그러면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사용이 됐으니까. 그럼 여기다 소모품
7만 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얘 처리된 거 하고요. 얘 처리된 거 비교해 보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처음에 사용할 때 비용 처리에 따라서 비용 처리법이란 용어를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산으로 처음에 처리했다 해서 자산 처리법이란 용어를 붙여놓은 거랍니다. 언제요? 아니 처음에 구입할 때 얘는 자산 처리해서 자산 처리법인 거고요. 얘는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를 해서 비용 처리법인 거예요. 그리고 12월 말 기말에 정리할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다음번 문제는 지워도 되겠어요? 뭐 다 녹화는 돼 있으니까 이제 안심이야.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외상매출금 계정이래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얘도 보시지요. 지금 여기 외상매출금 계정이죠. 외상매출금 계정에서 차변은 증가 항목이고 대변은 외상매출금이 감소한 항목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 2월은 지금 300만 원이 넘어왔다는 뜻이고 4월 8일, 6월 10일 다짐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해서 지금 정기 2월 대행 금액까지 포함해서 1000만 원을 받을 걸 갖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 중에서 당좌예금으로 외상매출금 얼마를 회수했대요? 200만 원을 회수했대죠. 그죠? 그런 다음에 3월 7일 날 대손충당금 9만 원이 지금 사용됐대요. 외상매출금. 그러면 끝났으니까 쉬었다 합시다. 10분 쉬었다가 설명해 드릴게요.